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 박주식 시작합니다. 후텁지근해진 날씨만큼 우리 시장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기술주 랠리까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죠. 시장을 강하게 밀어주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가 더 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연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서머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만렙 박주식과 시장 자세히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은 새로운 만렙 가이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웅 전문가, 선민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중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워낙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러다가 또 고꾸라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선민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이나 S&P 500은 연일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매우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은 3,000포인트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2,800포인트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자금 자체가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6월 CPI 올해 처음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후 발표된 PPI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 지표처럼 PCE 지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PCE 지표거든요. 이 PCE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금리 1회, 딱 금리 1회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최대 2회까지도 저희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국내 증시도 이에 힘입어서 2,8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훈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요인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큰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K컬처의 영향으로 화장품, 식음료,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대폭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상방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박스권 돌파할 수 있다. 좋게 봐주셨는데 김영웅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6월 들어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인 물가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였고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월간 상승률로 올해 들어 가장 낮게 나오면서 사그라들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전조표 1회는 무시되고 2회 이상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코스피 따라 강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쭉 리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시장이 더 잘 갈 것이다. 네. 또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도 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외국인 또 수급적인 부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달에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환율 따라 움직이는 동행성이 매우 강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매도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매수하는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5월 기준으로 791조 3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총 시가 총액 대비 비중은 29.1%를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상당 자금들이 환율 따라 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각종 지수가 경기 둔화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는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그리고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애증으로 통한다는 삼성전자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8만 원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다시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재용 회장의 방미 출장 이후에 글로벌 전략회의까지 돌입한 삼성전자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선민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요. 이번에도 시원하게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가면서 10만 전자까지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든 정말 애증의 종목인데요. 이번에 5만 전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매수 안 했잖아요. 더 떨어질까 봐. 하지만 다시 지금 6만 전자, 7만 전자, 이제 8만 전자를 가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요. 우선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삼성전자의 HBM3가 8단은 6월 그리고 12단 제품은 3분기 내로 엔비디아의 인증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급 부족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납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추가로 엔비디아의 잭슨한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무한 신뢰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HBM을 공급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저는 삼성전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네. 네. 엔비디아 말 훈풍을 타고 삼성전자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12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그 정도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이제 하이닉스 이제 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따라서 틀려진다 보고 지금 기본적으로 요번에 개인들이 워낙에 원하는 10만 전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만 알고 있고 반도체 업황과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기준 반도체 부분 매출이 전체에서 비중이 27%가량이고요. 모바일 판매 비중이 45%로 모바일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SK하이닉스보다 느린 편인데요. 거기에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니까 삼성전자 실적과 관계없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많이 팔고요.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삽니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 엔비디아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HBM3가 곧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HBM3 납품 승인이 조만간 난다면 삼성전자 주가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10만 전자, 12만 전자 요거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환율이 받쳐줘야 돼요. 환율이 계속 하락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도 넘볼 수 있겠죠. 근데 환율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2회 이상 된다면 뭐 그렇다면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 양대 산맥이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 지금 23만 닉스까지도 돌파를 했었는데 SK하이닉스는 더 갈지 좀 짧게 전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작년 3분기부터인가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속하는데요. 반도체가 D램 가격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막 대규모 적자까지 보고 있다가 D램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4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 HBM3에서 이상하게 개발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했다고 하는데 강하게 주력으로 푸시한 거는 SK하이닉스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챗 GPT나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난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초기부터 약 55%가량 상승했거든요. 올해 초부터 약 55%가량 상승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민우 전문가님께서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SK하이닉스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먼저 선점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아직 선점 못했으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 판이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수주한 물량 그리고 납품하는 물량이 나중에 추후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 그걸 얼마나 셰어 부도가 가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얼마나 더 강하게 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음식료주입니다. 음식료주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K푸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거 B2까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 상황이네요. 선민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네. 이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주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빚을 내서라도 넣어라. 지금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 추세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여요. 저는.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음식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기존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시작했지만 김밥, 김치, 만두 다 계속 주주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수혜를 안 받는 업종까지도 이제 고개를 들 확률이 높아요. 이때까지 테마주의 분위기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하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주가 급등은요. 내수가 아니에요. 내수가 아닌 해외 매출로 인한 영업이익에서 비롯된 주가 상승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B2B2 얘기하시는데 신용잔고가 너무 과다한 종목은 솔직히 피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어느 한순간에 물량 출회될 위험이 너무 높아요. 지금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잔고가 지금 벌써 한 8%대가 넘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신규 접근은 가능한 자제하시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밥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김밥 말고도 지금 해외 수출 쪽에 가장 우리나라 비중이 큰 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독점적인 음식이고 뭐가 있죠? 지금 라면 드실 때 뭐 드시나요? 라면이랑요? 김밥? 또 김치? 그쵸? 라면 김밥은 지금 벌써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라면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어떻게 국룰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아직 김치 관련주들은 아직 그렇게 다른 김밥이나 라면에 비해서는 큰 상승을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K푸드 쪽, 이쪽을 노리시고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면 조정이나 눌림목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웅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식품주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혜태제가 식품으로 무려 54%나 급등했고요. 그 외에 이제 롯데 웰푸드 22%, 크라운제가 28%등 음식료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폭 조정 중이다가 오늘은 소폭 조정 중입니다. 급등한 이유는 이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핫한 K푸드 열풍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판매 급증에 실적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5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농심은 신제품 짜파게티 블랙의 흥행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와 메로나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급등하고 있어 1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K 콘텐츠가 글로벌 흥행하면서 그 콘텐츠 안에서
K푸드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 그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식품 관련주 급등 중인데 사전에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여유롭게 분할익전하면서 서서히 차익 실현하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네.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는 가급적 지양하시고요. K푸드가 단기간에 사고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달리는 말에 올라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의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을 하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혹시 모를 리스크를 지키는 것이 매매 습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뷰티주입니다. 이제 K푸드와 함께 또 주목을 받는 게 K뷰티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화장품주 역시도 이제 수출 호조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또 이것도 워낙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영웅 전문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근 K콘텐츠에서 K푸드에 이어 K뷰티까지 각광받고 있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화장품 및 뷰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발표된 이달 국가별 화장품 수출 잠정치 비중에 따르면 미국이 21.9%, 중국이 19.6%, 일본이 10.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중국 수출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화장품주는 중국 관광객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비록 중국 화장품 수출 부진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시작됐다면 이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보다 역시 눌림용에서 분할 매수하면 길게 수익을 끌고 가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K뷰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또 말씀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우선 화장품 섹터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섹터는 지금 꺾일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파른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LG 생활건강,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 같은 대형 화장품주들 위주의 상승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중소형 브랜드의 화장품주들이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원인이 뭘까요? 일단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저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가 제품 좋죠. 한데 저가인데 질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이제는 제품의 성능 면에서도 대형 브랜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소형 브랜드의 격차가 거의 없을 만큼 질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능, 하나는 성능이죠. 네. 하나는 가격 경쟁력.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소형 브랜드의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주가의 상승폭만 봐도 상승 계속 올라가고 지금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승폭만 봐도 확인이 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대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해외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한테 보답 주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지금 좀 황제주가 바뀌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저가 브랜드 위주의 종목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격이 낮은 저가 종목이 아니고요. 지금 대형 회사, 이제 중소형 회사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다 들으면 아는 뭐 LG 생활건강, 한국 화장품 제조, 아모레 이런 데는 화장품을 모르는 남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소형 제품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뭐 실리콘2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실리콘2도 그렇고 이제 마녀공장, 뭐 코스메크 코리아 등 또 뒤에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시는데 이 종목들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줬다, 올라갔다 조정줬다. 이제 이거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화장품주는 한 번 급등하면 또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 실적 개선주입니다. 이제 시장의 눈이 2분기 실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저희가 또 한 발 빠르게 2분기 실적 대응할 준비를 해야겠죠. 2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영웅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다소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이제 증시는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엔비디아 실적 개선을 위해서 같이 급등했던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무려 55%나 급등하였고요. 관련 장비주 한미 반도체 역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등은 작년에 많이 오르고 난 후 올해는 좀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AI 관련주 성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 관련주 역시 꾸준히 매수해야 할 단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특히 SK하이닉스에서 약 20조 원 투자한다고 하니 관련 장비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발틱 건화물 지수인 BDI 지수마저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중국에서 컨테이너를 구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K푸드, K뷰티가 세계적인 관심이라면 해운주 역시 최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섹터로 해운주들이 상승 초입에 있어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선주 역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증가되면 해운주가 수혜를 받게 되고 해운주가 수혜가 되면 조선 발주도 늘어나니까 조선주 역시 연쇄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해운, 조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 선민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유망하다고 보세요? 모두 예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어차피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주가들은 다 상승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1회냐, 2회냐 이 부분이랑 지금 9월로 첫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2회가 되면은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인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의 폭은 더욱더 스펙트럼이 넓어질 텐데요. 사실 그러면 거의 전 업종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장세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강도는 좀 틀려질 거고 방향성은 틀려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 이런 종목이 좀 더 강하게 보이게 되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조선 쪽, 해운 쪽 전부 다 좋아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2분기 실적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1분기보다도 더 좋아지는 이 실적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보는 거는 뭐 누구나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반도체 당연한 거고요. 반도체를 그래서 포함한 전기, 전자. 그리고 저는 금융 쪽도 괜찮게 봅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도 증권 파트가 증권회사들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IT 업종.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음식료 화장품도 계속해서 보셔도 된다. 2분기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